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수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 중동 정치와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 UAE에 대한 시리아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소식인데요. 과연 어떠한 소식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그 우크라이나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네,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자지라 뉴스에서 가져왔고요. 영어로 된 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요약식으로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례적인 만남인데요. 왜 시리아와 UAE가 만났고 그게 왜 이례적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2011년 시리아 전쟁 이후로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처음 아랍 국가를 방문한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UAE 아랍에미리트로 갔고요.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마크툼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부다비 왕세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ed 알 나흐얀을 만났는데요. 일단 UAE에서는요, 이게 뭐 한 국왕 체제로만 보기에는 좀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 UAE는 이게 유민족들 중에서도 역시 이 종족별로 그 모아서 만들어진 나라거든요. 그래서 에미리트들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체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바이 지역의 종족이 있고 아부다비 쪽 그런 쪽의 종족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두바이랑 아부다비의 각각 대표인데 보통 UAE에서는 아부다비랑 두바이의 통치자가 실권을 장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서 만약에 어떤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야기가 나올 때 두바이랑 아부다비 얘기가 나오면은 바로 그것이 대표를 만났다라고 보면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인 겁니다. 아무튼 UAE의 권력자를 만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시사하는 것은 일단 시리아와 UAE가 공식적으로 서로의 정상이 지금 만나고 있다. 그리고 만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시리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국가들이 그 시리아를 통해 시리아 쪽으로 뭐 여러 가지 불이익도 주고 뭐 아랍 연맹으로부터 퇴출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꽤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각각 이제 국영통신의 소식을 그리고 통신들의 소식을 보겠습니다. 네, 시리아의 사나 유명하죠. 네, 그게 국영통신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양국 관계의 경제 투자 상업 수준에서의 상업 그 상호 협력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정상끼리 만나면요. 보통 이런 대화들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상호 협력이 확대지 않습니까? 기존에 많이 막아놨던 것들을 확대시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언급된 것들은 헛되이 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조금씩 이 시리아 내에서 시리아 내에도 그렇지만 시리아 바깥쪽으로 조금씩 주변 국가와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과연 비슷한 부분일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쪽의 뉴스 매체인 WAM에서 말한 건데요. 공통 관심 주제간에서 토론했고 이것은 바로 시리아 영역적 통합 그리고 시리아에서의 외국군 철수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영역적 통합이란 건요 결국에는 시리아 안에도 그 정부군, 반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력들이 아주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클렌징 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러시아가 아니고 그 시리아 안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군대들이 들어왔었습니다. 미군도 왔었었죠. 그리고 한때 그리고 뭐 터키 군도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 외에 군대들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다국적 군들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철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좋은 건요. 일단은 그 바샤르 알 아사드 같은 경우는 네, 본인의 그 국내의 이 중앙 집권 통치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그런 건 뭐 불보듯 뻔하고요. UAE는 일단 그 말을 들어줌으로써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줌으로써 관계를 도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리아에게 마음을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죠. 네, 일단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부분인데요. 왜 이 시점에서 UAE가 시리아에게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면서 이런 것들을 읽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네, 팩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시리아 전쟁 때문에 아랍 연맹으로부터 이 아랍 리그라는 게 있거든요. 아랍 국가들끼리 경제 협력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정책성이 제가 근본적이긴 하겠죠. 그런 거에다가 어떤 네, 협력을 위해서겠죠. 그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서 퇴출했다는 것은 결국 아랍권 내에서도 왕따 그런 꼴이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실 아사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이란이 있지 않습니까? 시아란이 있잖아요. 이쪽만 방문을 했었고 그 시리아 전쟁 이후로는 이 두 나라 말고는 거의 뭐 다른 나라 간 적이 없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그만큼 외교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신변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사드를 지금 인정해주는 나라가 인정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시리아 전쟁을 했을 때 시리아가 진짜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시리아의 그 지리적인 이익을 위해서 여기 쪽으로 파견한 이란, 뭐 러시아 정도야 그럴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다른 나라에 순방을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외교적 시그널인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 다른 나라하고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사전 얘기가 되고 이미 판을 다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었는데 이러한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봤을 때 이러한 UAE의 만남은 아주 이례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시리아가 행보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 외교적 입지가 조금씩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 좀 신기하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좀 의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봤을 때요. 일단 대부분 국가에 대한 통제를 해보겠다는 언급이 중간에 나오는데요. 일단은 뭐 컨트롤이라는 영어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의역을 하자면 요것을 일단은 지금 시리아 전쟁 때문에 일단 어떻게든 시리아 정권이 유지는 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의 지속적인 군사적 지원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의 효력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시리아에 대한 협력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만으로는 이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뉴스랑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좀 동의하고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와 같은 걸프 국가들은 이러한 동기가 시리아 전쟁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급증한 이란의 개입을 못 이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네, 저도 왜 그런가 갑자기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란의 개입 일단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시리아 안에 이란 군 세력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란이 만약에 이렇게 시리아에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국경과 접해 있는 사우디가 좀 외교적인 안보적 위협을 느끼겠죠. 이란하고는 사실 사우디가 그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뭐 페르시아만이라고도 하고 걸프라고도 부르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보이는 곳, 그렇게 말하는 곳에 어,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시리아 쪽으로 사우디가 들어오면은 사우디하고 마주하게 된 그 입장에서 시리아에 이란군이 들어오면은 네, 계속해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걸프에 있는 UAE는 그 사우디랑 완전히 뭐 똑같진 않지만 외교적 방향이 좀 비슷한 경향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UAE 역시 이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외교적 안보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는 그러니까 군사적 안보에도 이 좀 어느 정도 위험한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맥락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2020년 때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아랍부람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원인도
뭐 경제 협력의 강화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란이 좀 많이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비슷한 입장이고요. 어떻게든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이란 동맹이라고 해야 되나요? 등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맥락으로 아브라함 협정이 체결되었고 그게 큰 부분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이 합쳐진 거는 뭐 서로의 군사 정보까지 공유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국방력과 같이 좀 공유하고요. 거기서도 이제 좀 플러스 해가지고 경제 협력 뭐 여러 가지 투자의 확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좀 더 경제 활발, 중동 내에서의 경제 루트가 많이 다변화된 것도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사적인 지원도 그리고 정보적인 것도 분명히 작용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대이란 성격이 매우 강하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는 그렇게 기사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이란의 개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음,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제가 조금 더 멘트를 할게요. 여기가 이제 기사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면요. 지금 시리아와 마주하고 있는 거라는 것과 그리고 이란을 일단은 견제를 하지만은 UAE가요. 시리아하고 협력을 하려는 분위기도 있지만은 러시아하고도 좀 협력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요. 이러한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뭔가 UAE가 미국이랑 좀 노선이 다르지 않냐라는 지금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미국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러시아에 대한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강력히 지금 부과하고 있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뭐 재정적 지원, 뭐 무기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리고 그런 제재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UAE 중동 걸프 국가가 러시아로 지금 협력을 중시하려는 분위기로 하고 있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되겠습니다. 시리아 지원은 물론 마찬가지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우디도 그렇습니다. 사우디도 지금 UAE와 비슷한 맥락으로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적인 측면에서 특히 러시아랑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라기보단 경제적인 원인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자원 교류를 통해 가지고 서로 지금 자원 위기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 석유 천연가스에 대한 조절을 좀 하려는 목적으로 아마 좀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자세하게 들어가긴 좀 그렇고 네, 지금부터 이 하면 좀 내피셜입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마저도요. 뭐 러시아를 규탄했다가 이제 지금은 중립적인 입장을 좀 밝히고 있고 사실상 러시아를 지금 적극적으로 규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역시 그 사실은 시리아를 완전히 지금 견제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좀, 좀 반대로 러시아의 정보적인 교류를 통해 가지고 시리아를 견제할 수 있거든요. 물론 시리아가 지금 러시아하고 군사적인 협력 관계에 있지만은 그래도 러시아가 완전히 시리아를 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시리아와 비슷한 계열이지만은 그래도 완전히 그렇게 뭐 마음까지 다 쏟아놓은 동맹 관계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략적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시리아 통제를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이렇게 정보 같은 것들이 전해지고 군사적인 정보라든지 교류가 좀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좀 불가피하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대시리아를 목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UAE, 사우디, 이스라엘 셋 다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하고 좀 조금 다른 조금 비스듬한 계열로 가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동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를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이 세 나라는 다 이제 미국의 우방이잖아요. 그런데 UAE는 시리아랑 협력하려고 하고 있고 사우디도 비슷한 맥락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이 대시리아를 위해서 러시아하고 좀 친해지려고 하고 있고 중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의 정책이 참 네, 많이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칸에서도 이런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보를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미국의 우방들이 맹목적으로 미국과 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는 케이스. 각각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얽히고 설킨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우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또 좋은 케이스,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이번 영상은 좀 두서없이 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의 의도가 잘 전파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좀 논리적인 근거 안에서 제가 말씀을 최대한 드렸으니 여러분도 그 생각이 있으시고 또 말씀드릴 게 있으시면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수였습니다.